섬으로 가요 둘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곳으로 가요. 별거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멀리 가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손 놓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줘요. 믿고 싶어요. 나 그대의 모든 말을. 작은 말도 내게는 크게 다가와요. 같이 날아갈래요. 세상이 작아 보이게 그대와 함께 숨 쉬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좋아요. 매일 볼 수 있다면 이곳에선 너무 바빠 그러기 힘들긴 해요. 손잡고 뛰어노는데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그대잖아요. 내가 그대 옆에 있어도 불안한 마음 전혀 없어요. 내 뒤에서 안아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멀리 가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손 놓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줘요. 믿고 싶어요. 나 그대의 모든 말을. 작은 말도 내게는 크게 다가와요. 섬으로 가요 둘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곳으로 가요. 별거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도 없어도 우리 둘인 지겹지 않아요. 섬으로 가요 둘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곳으로 가요. 별거 없어도 돼요. 준비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글은 제가 작년 3월부터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연재한 낭만적 귀촌행과 그 후의 일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할게요. 계획표 쓰기를 멈추고 사표를 썼다. 원하는 일생을 너무 자주 계획해서 어느새 내 인생에 질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표 쓰기를 멈추고 사표를 썼다. 일할 때 자주 화가 치솟았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이 싫어졌다. 내가 누굴 교정하고 탓할 자격이 있나? 나의 불행에 대한 혐오를 다른 일을 핑계 삼아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작아진 나를 한껏 부풀렸다. 이러다 펑 터질 것 같아서 유튜브로 해결책을 찾아 사무실 내 자리에 좋아하는 사진도 붙여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해도 보았다. 지금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좋아하는 것을 일에 더해보라고 하길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했고 배울 점을 찾아 열심히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솟아났던 의욕은 파도보다 더 쉽게 휩쓸려 갔다. 의욕이 휩쓸려간 자리엔 열등감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것밖에 되지 못한 것에 내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다. 심지어 드라마 캐릭터를 보면서도 열등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졌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았다. 나는 무가치하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열등감을 이불 삼아 덮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일의 주도권이 내게 없는 것도 싫었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싫었다. 친절한 척하며 업무 전화를 받다 보니 피로도도 엄청났다. 하지만 혼자가 될 자신은 죽기보다 무서웠다.
게으르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월급조차 못 받는 백수가 되는 것도 싫었다.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며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을지 막막했다.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아웃풋을 내고 싶었지만 두렵기만 했던 나는 열등감과 팔짱을 끼고 2인 삼각을 하며 헛둘헛둘 회사 일로 도망치고 있었다. 퇴근 후엔 입은 옷 그대로 방바닥에 누워서 과자를 씹었다.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우던지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늘 손엔 쉽게 잡히는 해결책에 내 기분을 맡겼다. 재미있는 영상물을 보거나 책을 들이켰다. 책으로, 영화로, 인터넷 강의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넣는 것으로 창작에 대한 두려움을 눌렀다. 그것들은 내 고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냐며 손가락질 하지도 않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이것만 더 읽고 이것만 더 배우고 하자. 하지만 무언가를 보기보다는 배우기보다는 직접 만들고 해보고 싶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당장 시작하자. 하루는 풋잠, 내 친구 이름이다. 이 수다를 떨다 내게 물었다.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난 봤거든. 암이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뭔데? 음악 하나 듣고 대답 들어볼게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네,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곡이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였습니다.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난 봤거든. 암이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뭔데? 후회. 유로가 너는 뭘 제일 후회할 것 같아? 클리셰 같은 풋잠의 이야기.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은 말에 힘이 셌다.
어쩌면 99도로 끓던 나에게 1도를 더해줘서일지도. 풋잠과 이야기를 마치고 무엇에 대해 가장 후회할지 머릿속을 뒤적여 보았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먼지 한 줌과 글 뿐이었다. 내 생각보다 더 글이 쓰고 싶구나. 너무 뜨거운 마음이 꼭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10대나 20대로 돌아간다면 돈과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 여행도 많이 가고 경험도 많이 쌓고 싶지만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글을 쓰고 싶다. 불안정한 연애를 끝내고 울던 나도 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좁은 책상에 앉아 있던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다. 글을 쓰고 그 글이 그림이 되고 영상이 되고 삶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한지는 몰랐지만 그러고 싶었다. 남이 만든 것이 아닌 내가 만든 것들을 다시 들여다 보아주었다. 매일 끄적이던 노트를 다시 읽고 휴대전화를 가득 채운 사진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다. 내 입 클로버라도 찾을 기세로 기억의 풀밭을 더듬어 보니 어떤 특정 시절 사진 속 내 얼굴이 유독 환해 보였고 글도 유난히 많았다. 남해에서 지내던 2020년 가을이었다. 그래, 남해로 가자. 남해로 가서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자.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하고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보고 노래도 하고 해산물도 왕창 먹자.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쏟아졌다. 계획표를 쓸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사표를 썼다.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해지지 않아도 돼.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 사막 건너 100마일 후회 따윈 없어. 내 몸속에 사는 부드러운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돼. 절망을 말해보렴.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 그러면 세계는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태양과 비의 맑은 자갈들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야. 대초원들과 깊은 숲들, 산들과 강들 너머까지. 그러면 기러기들, 맑고 푸른 공기 드높이 다시 집으로 날아가는 거야.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어. 기러기들 너를 소리쳐 부르잖아. 꽥꽥거리며 달뜬 목소리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라고. 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 내 사랑이 되어줄 것이냐고 묻는 달콤한 곡이죠.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콴도 콴도 콴도.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s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Just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Eh,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Ooh, yeah. I can't wait a moment mo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네, 마이클 부블레의 콴도 콴도 콴도였습니다. 콴도는 이탈리아어로 언제라는 뜻이라고 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언제 네가 원하는 걸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후회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의 후회 없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음악은 이미 시작되었어. 춤추시겠습니까, 휴먼? 입니다. 남해에 내려온 지 일주일째. 오랜만에 참 잘 잤다 싶게 푹 잤다. 한 달 살기 때 만났던 남의 친구의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하나 빌려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첫 달 월세로는 방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는 집주인 친구의 배려로 윤슬 패브릭 포스터가 햇살을 받아 넘실거린다. 나와 매트리스 사이에 조개처럼 숨은 이불을 끄집어 올려 얼굴을 비볐다. 살짝 거슬거리는 이불 감촉에 몸이 녹았다. 평소보다 더 밝은 방안.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밤사이에 굳은 몸을 깨웠다. 팔과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 기어이 두두득 소리가 날 때까지 비틀어 짰다. 이 맛이지. 가려운 정수리를 긁으며 욕실로 향했다. 살짝 뜨겁다 싶은 물 온도에 잠시 몸을 녹였다. 머릿속까지 촉촉하게 젖어드는 물줄기를 하나하나 느껴보았다. 꼼꼼하게 샴푸 칠을 하고 정수리 부분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샴푸 칠을 하고는 말끔히 헹궈냈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머리를 감지 않는 샤워에서는 느낄 수 없다. 이탈리아식 커피포트로 커피를 만들고 계란을 삶은 뒤 책을 하나 집어 거실에 놓인 캠핑 의자에 앉았다.
친구네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에 올라앉아 갸르릉거렸다. 이것은 영화 속일까? 지금 나는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일까? 이곳은 삶 너머인가? 혹은 천국? 음악을 들으며 책을 좀 더 읽다가 글을 썼다. 오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인데 일을 할 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가장 아쉬웠던 시간이다. 남해의 오전은 축복이었다. 자동차 소음도 없고 아침을 채우는 산새 소리만 가득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날씨만 좋으면 뛰어나가고 싶었고 흐린 날에는 뭐에다가 술이라도 한 잔 걸치며 동료들과 놀고 싶었다. 날씨에 따라 하루가 변하니 컨디션도 오락가락했다. 기분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늘 들쑥날쑥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널뛰기 중인데 동료 중엔 날이 맑으나 흐리나 항상 즐거워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였는데 그 친구는 복도에 나타나기만 해도 마치 그 친구 뒤에 덧댄 풍경조차도 환하게 빛나던 희한한 사람이었다. 대체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친구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 1년간 지켜본 결과 그 친구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근무, 근력운동 2시간, 한국어 공부, 주말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다. 하루는 그 친구를 붙잡아 취조를 하기 시작했다. 크리스, 넌 어떻게 평일에 한국어 공부, 운동 딱 이 2가지만 매일 할 수 있어? 날씨가 좋으면 갑자기 여자친구를 보러 가고 싶거나 하지 않아? 기분이 우울하면 술도 한 잔 마시고 싶고. 크리스는 특유의 싱긋한 미소를 날리며 순순히 답했다. 물론 영어로 답했지만 한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삶이 끝날 때 만약 지금까지 산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래? 라고 저 위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yes! 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는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아도 봤는데 나는 그 삶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 어릴 땐 비디오 게임만 하고 허벅지가 내 팔뚝보다 가는 허약 체질이었어. 그러다 대학 때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 그리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운동에도 빠졌지. 나는 이 삶을 택했고 정말 즐거워.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다 보니 너처럼 멋진 친구도 만났잖아? 인생은 정말 즐거워. 이런 스윗하고 멋진 자식. 그는 언제나 여유롭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만날 때마다 오늘 기분은 어떠냐며 늘 달디단 관심을 주었다. 그럼 나는 뭔가를 훔쳐먹다 걸린 사람처럼 놀라 내 기분이 어떤지 더듬더듬 찾아보곤 했다. 나 자신도 알아주지 않는 내 기분을 물어봐주던 친구다. 일하면서 일어나는 자잘한 갈등 같은 모든 어둠은 그 친구 앞에선 자취를 감췄고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니까. 그는 단단하고 즐거워 보였다. 하루는 크리스와 제니, 또 다른 원어민 교사 이름이다. 랑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제니는 아이비리그를 나온 예쁘고 똑똑한 수재 중의 수재였는데 어릴 때부터 언제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제니의 어깨에 부담감이 산처럼 쌓여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제니도 크리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고. 크리스는 답했다. 크리스의 답을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서 크리스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이 부릅니다. 너는 나의 문학.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전문장 아니 그걸론 부족한데 너는 어느 이름 없는 소설가의 마지막 문장
또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호밀밭의 파수꾼 너는 나의 해밍웨이 요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너의 말은 시가 되어 텅 빈 책에 받아 적히고 그걸 평생 들고 다닐 거야 너의 노래는 글이 되어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노르웨이 예수 너는 나의 데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문학 마지막 문장 너는 내 첫 문장 네, 박수훈의 너는 나의 문학이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니도 크리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고. 크리스는 답했다. 내 뜻은 아니었지만 이미 삶이라는 음악은 시작되었잖아. 그래서 나는 신나게 춤을 추기로 결심했어. 정말 신나게. 내가 앉아서 이 음악은 싫다고 바꿔달라고 음악 듣기 싫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멋진 춤을 출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춤을 출 거야. 자식. 돌이켜 생각해봐도 진짜 멋지다. 음악은 시작되었지,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얻었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리며 내가 택하지 않은 가족과 함께 가장 민감한 시기를 보냈고 그렇게 살아온 나를 디딤돌 삼아 어른이 되지. 이 음악이 참 싫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얼추 박자도 맞추고 추임새도 넣어보기도 한다. 남해에 와서는 이 음악에 맞춰서 꽤 즐거운 나만의 춤을 추고 있다. 남이 그 춤 그거 뭐냐고 뭐라고 하더라도 픽 하고 웃어 넘기고 말 정도로 이 춤을 추는 것이 즐겁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다. 잎들은 눈부시게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희미하게 매달려 있었다.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인가? 나는 지금 순간의 안쪽에 있는 것인가? 이제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중.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봤는데도 순간 우울해질 때가 있었다. 30이 넘어 무작정 떠났던 첫 유럽 여행지에서였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로마의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기쁘지 않았다. 이 순간은 분명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안도 아니었고 외로움도 아니었다. 한참을 이유를 찾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순간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타자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공허하고 그 속에 거하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가지처럼 신비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때 나는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시 원치 않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도피자일 뿐이었다. 완전히 아름다운 그 풍경 사이로 당당히 들어가 그 순간의 안쪽에 존재하지 못했다.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나는 내 음악이 싫다고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이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늘 시간에 쫓겨서 시간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하던 내가 이제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삶이라는 음악에 조금씩 어깨춤도 추고 있다. 청춘에서 한 칸씩, 두 칸씩 밀려나지만 이제 내 시간의 가치는 내 청춘의 그것보다 높다. 주저앉아서 일으켜달라고 불평만 하던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선택을 하고 떠나오고 모든 경험을 글로 우려내고 있다. 당장 내가 꿈꾸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꿈꾸는 모든 것을 하면 마법이 일어난다고 했던 괴테의 마법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천재성과 힘이 솟아날 수도 있겠지. 그런 것이 내 속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몸을 비틀고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염소랑 인사를 나누고 달걀을 삶아 먹고 고양이와 놀며 글을 쓸 것이다. 좋아하는 남의 바다도 실컷 보고 날이 맑으나 흐리나. 네. 두 번째 글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노래 하나 또 듣고 올게요. 유나의 오르트 구름.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커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 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에 끝석도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너 있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대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두 편의 글은 제가 1년 전에 쓴 귀촌행에 대한 글인데요. 저는 여전히 아침을 좋아하고 아침엔 달걀 삶아 먹기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모든 좋고 싫음,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응원합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토니 베넷이 부릅니다. 좋은 인생이죠? The Good Life 띄워드립니다. Oh,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The good life lets you hide all the sadness you feel.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for you can't take the chance. So please be honest with yourself. Don't try to fake romance. It's the good life to be free and explore the unknown. Like the heartaches, when you learn you must face them alone. Please remember, I still want you, and in case you wonder why, well, just wake up, kiss the good life goodbye. 네, 토니 베넷의 The Good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남해에서 1년간 지내면서 남해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쓴 글이 있어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글을 총 12편을 썼었는데요. 그 글 중에 한 편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처럼 익어가는 사람. 선생님은 방충망까지 몽땅 열어 젖혔다. 창밖에서 시원한 아침바람과 방충망 필터도 없는 풍경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해 새벽 요가에서 만난 선생님은 원예 치료사로 활동하시다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남해에 있는 한적한 산속에 손수 집과 작은 갤러리를 지으셨다. 갤러리 안에는 수채 물감으로 그린 남해가 가득했다. 푸른 나비 2마리가 그려진 그림에 마음을 쏙 빼앗겨 품에 안고 나왔다. 그림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니 그림값은 나중에 돈 벌어서 달라며 신용도 없는 방문객에게 그림을 넘기셨다. 좋아서 웃는 내게 선생님은 그거 남해야 하셨다. 나비 2마리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 그림은 남해섬이었다. 흙냄새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서니 한창 작업 중인 커다란 캔버스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캔버스 안에서는 작은 배 한 척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항해 중이었다. 피아노를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 보라는 말씀에 피아노를 넘어 책장을 밟고 위층으로 올라가니 또 다른 방이 펼쳐졌다. 작은 아씨들이란 영화에서 사랑도 마다하고 글만 쓰던 주인공 조이가 하루 종일 틀어박혀 글만 쓰고 있을 것 같은 다락방이었다. 책꽂이를 가득 채운 식물에 관한 책들과 시집,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걸어온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흙으로 지으셨나 봐요. 내가 흙을 다 발랐지. 재미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밖에 소주병 봤지? 선생님이 소주를 연료 삼아 쉬지도 않고 지으셨을 공간에서 시와 그림을 즐기며 방충망도 없는 창으로 들어오는 남해를 들이켰다. 좋은 걸 하면 안 좋은 것도 좀 섞어줘야 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예전에 파리에서 만났던 질 아저씨가 떠올랐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했던 아저씨는 언제나 넉넉하게 웃고 계셨다. 낙차에 관해서 생각한다. 환희의 순간이 지나면 부록처럼 따라오는 허탈감에 대해 생각한다. 사랑이 끝난 뒤에 감정이 끝날 때까지 빚쟁이처럼 쫓아오는 상실감을 떠올린다. 좋은 것을 원하려면 그 뒤에 따라올 낙차를 견디는 힘이 있어야겠구나. 좋은 것을 용감하게 좋아하려면 감당해낼 힘을 길러야겠구나 라고 썼다. 방충망도 안 치시네요? 나는 물었다. 방충망을 열어둬도 생각보다 그렇게 벌레는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쟤네 사는 곳에 들어온 것이지 쟤네가 우리 사는 곳에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선생님은 답하셨다. 문을 열어두어도 방충망까지 열어두어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남해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것에 예스를 외치며 방충망도 없이 지내보았는데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 필터도 없는 예쁜 것들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무례하게 느낄 수 있었던 말들도 그저 열어두었더니 들어왔다가 나가버렸다. 요즘 나는 바다다라고 가끔 생각한다. 바다를 자주 보아서 그런지 자신이 모든 것보다 크고 넓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득도한 사람처럼 상상을 하곤 하는데 상대방의 말에 주제 넘은 말을 붙이려다 말고 그저 받아들일 수 있어져서 좋다. 선생님께서 아로니아 발효 원액을 좀 주시겠다고 하셔서 깔때기와 병을 들고 선생님의 뒤를 밟아 뒤뜰에 있는 선생님의 보물 창고를 향했다. 선생님께서 항아리 안에서 익어가던 아로니아 원액을 한 국자 떠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벌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선생님 벌이요 벌! 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더니 벌에도 좀 쏘이고 하는 거지 하시며 비파액도 좀 가져가라며 비파라고 써있는 항아리 뚜껑도 여셨다. 벌은 조금 두리번거리다 날아가 버렸다. 한 모금 들이켜보라고 주시는 비파 원액을 꿀떡 삼키니 꼭 술 마시는 사람처럼 카 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은 세월을 후루룩 들이키는 나를 보며 그러다 취한다 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런 일도 좀 겪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얼마나 긴 항해를 해야 할까. 시간이 만드는 맛은 너무나 달고 귀해서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갈증이 달아났다. 조금씩 아껴가며 감사히 마셔야지.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달다. 남해가 그려진 액자와 시간이 넘실거리는 액기스 2병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선생님의 차를 타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작업실 앞들에 있는 식물들의 정체를 알려주시고는 나중엔 꼭 글을 보여달라 하시며 떠나셨다. 앞들에는 지난 세입자가 심어둔 것인지 누군가가 먹고 씨를 툭 뱉고 가서 자라난 것인지 알 길이 없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로즈마리를 따서 물에 넣어 마셔도 되고 왕성히 자라는 노란 꽃이 달린 식물은 결명자이니 알이 맺히면 따서 볶아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석류도 있고 감도 있고 국화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정원 무식자에게는 그저 예쁜 나무고 풀이었는데 선생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저마다 다 다른 가치를 지닌 귀한 것들이었다. 그날 오후엔 친구가 월요일마다 읍내로 오는 타코야끼 트럭에서 타코야끼를 사들고 찾아왔다. 우리에게 그 타코야끼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이다. 그래서 작은 타코야끼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 짭조름하고 뜨거운 맛에 감탄하며 신나게 웃을 수 있다. 요즘 남해에서 만난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며 책으로 엮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타코야키 친구에게도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물어보았다. 친구는 좋아하는 영화인 중경상림의 주제가를 들으며 작업실 한쪽 창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펜 가는 대로 척척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은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알까? 앞들에 결명자가 잘한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결명자를 그려보았다며 배시시 웃는 그 친구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사람일지 몰라도 내 눈에 이제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원래는 모두가 사랑 아닐까? 김형득. 여기까지가 제가 남해에서 만난 어떤 분에 대한 저의 글입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이제 여러분과 이별을 한 주간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저 낭만 배달부 유록은 이제 물러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존박의 내 생각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할게요. 낭만 배달부 유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무섭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 떠올릴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 속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터져.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떡해.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beautiful life. This beautiful life. Thi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